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닷새간의 연휴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휴의 기쁨도 잠시,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찌뿌둥하고 또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복귀한 북팟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북팟과 함께 잠시 쉬어가시면서 일상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요즘은 책을 출판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등단을 하거나 또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독립출판, 일일 출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 있게 됐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성 출판물에 비해 훨씬 더 개성 넘치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북팟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북팟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책을 출판하게 된 아주 특별한 작가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도봉구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메이커스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출간한 청소년 네 분의 작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네 명의 작가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북팟에 오신 게스트들 중에 최연소예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았고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을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서 MC로서는 상당히 충격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이렇게 당당히 내신 작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자기 이름과 학교, 또 출판한 책 제목 등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자 인생은 호이처럼의 작가인 김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이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인생은 호이처럼이요.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운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성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은 학원이란 땡땡이다입니다. 독자마다 학원이랑 땡땡이라고 한 것은 독자마다 생각하는 학원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학원이란 땡땡땡이다. 아마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정의가 되는 학원이란 이런 것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이제 다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세 번째 학생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중학교에 다니는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일기색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일기색이요? 네. 특이하게 이 책은 공동 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덕중학교에 다니는 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준영이와 같이 책을 낸 일기세계 저자입니다. 네. 아니, 얼굴들은 이렇게 앳되고 그런데 목소리가 변성기가 일찍 왔는지 목소리만 들어보면 굉장히 성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 표정은 굉장히 앳됩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드리고 싶을 만큼 굉장히 여기 분위기가 환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함께 이 책을 함께 만들고 이것을 주관한 선생님 또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OE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하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북메이커스라는 프로젝트는 이제 도봉구 주민 설계형 마을 학교라는 공모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청소년 교육 문화 플랫폼 LOE라는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맡아서 청소년 작가들을 직접 모집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과 4개월 동안 집필 작업을 이렇게 지원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북메이커스라는 프로젝트는 청소년 교육 문화 플랫폼 LOE라는 곳에서 주관을 네.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네요. 네네. 네. 아마 이 LOE라는 단체가 청취자분들께는 약간 생소할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된 사업 단체인가요? LOE는 지금 4년째 예. 도봉구에서 지금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이 북메이커스라는 프로젝트가 올해 시작된 거군요. 네. 북메이커스 프로젝트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알찬 사업이고 또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LOE에서는 이 북메이커스 프로젝트 말고도 네네. 이제 청소년 아티스트 친구들을 위한 뮤직바를 오픈하는 프로젝트도 뮤직바. 있어요. 예. 예.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네요. 네, 되게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서도 또 이제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LOE라는 기관에 대한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참여 대상은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 이런 것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LOE는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이제 SNS, 페이스북에서 네네. 영어로 LOE를 검색하면 바로 이제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공개되어 있군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이 프로젝트 하는 모습들도 이제 올라오면서도 이제 프로젝트 친구들을 모집하는 그런 홍보물도 다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결과물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 네 분의 작가분들이 낸 책이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네. 똑같이 북메이커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언제 오픈이 되는 건가요? 아마 예정으로는 3월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청취자분들 계시면은 미리 네. 이제 한 2월쯤 이렇게 아. LOE를 쳐서 네, 네. 서치를 해가면서 정보를 이제 탐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북메이커스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네네.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고요. 연령이나 학령 제한은 없고요. 보통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원과 보통 학교 막 이런 입시 시험에 좀 찌달리는 삶을 많이 살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새로운 이렇게 뭔가를 창작하는 그런 기회까지 함께 제공하는 거 굉장히 뜻깊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분의 작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그 뜻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려움도 당연히 겪었을 테고, 그렇지만 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그래서 또 출간을 했고, 얼마 전에 또 출판 기념회까지 했잖아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호희 학생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미요? 네. 네네. 근데 제가 출판사랑 하기로 했다가 네네. 출판사에서 나이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네. 왜냐하면 법적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글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하정쌤한테 이렇게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네네. 당연히 저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마침 여기 선생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또 출간까지 하게 된 거네요. 네. 예, 아주 뜻깊은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요. 자, 그럼 채연 학생은요? 네. 저는 LOE라는 공간을 작년에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이하정 선생님의 추천으로 북메이커스라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일상화돼서 이게 제법 좀 작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까 점점 쉬워졌고, 또 그게 내 적성에도 맞았다. 이런 대답처럼 들리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들어보고서, 아, 그런가? 나도 그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방송을 잘 청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듀오 그 작가분들이죠. 현 학생부터. 저는 LOA를 부모님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전부터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부모님이 저보고 책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셔가지고 저하고 준영이하고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 학생하고 같이 공동 저자가 된 준영 학생. 네, 저는 처음에 현이랑 놀던 중에 현이 어머니께 전화가 오셔서 그러니까 나오라 하셔서 갔는데 하면 무슨 놀러 간다고 처음에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놀이터라고. 현 친구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았다고요? 네, 근데 네네. 가보니까 무슨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뭐 거부감이나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책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하게 되었어. 네. 맞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처럼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책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완성했고 출간까지 한 걸 보면은 그 시작과 상관없이 시작의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열정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책을 쓴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책이라는 게 그냥 키보드 앞에 앉아가지고 두들긴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이 하기에도 어려운 이 일을 청소년 작가님들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호희 학생부터. 저는 책을 쓰기 위해서 계속 인터뷰 같은 걸 계속 하고 또 발로 뛰면서 소재를 찾았어요. 왜냐면 글을 쓰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글을 계속 쓰다가 어려움도 있었죠. 제가 제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갈아엎고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마음 했던 대로 이렇게 글이 문장이나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네. 아, 이거 좀 아닌데 다시 써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희 학생이 가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문맥이 맞지 않더라도 문맥이 맞지 않더라도 저는 글을 쓰면 페이스북에 올려요. 페이스북에요? 왜냐면 네네.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는 거는 네. 공감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딱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글이 좋다는 글이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사여구를 잔뜩 늘어놓는 글보다는 좀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감성을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채연 학생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됐어요? 네, 저는 북메이커스에 들어와서 이제 이하정 선생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제 독립서점도 많이 다니면서 책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다지 높지 않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책에 대해서 읽는 것과 또 서점 또 출판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죠. 네. 예. 그 듀오 작가님들. 저는 준영이랑 하게 하다 보니까 가끔 티격거리기도 하고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서로 양보하면서 하니까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안 그래도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면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현 학생이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준영을 선택했다는 거는 뭔가 마음이 맞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하고 준영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친구여서 지금까지 같이
더 친해졌기 때문에 준영이가 저한테 가장 베프인 것 같아요. 이거 준영 학생. 준영 학생이 베프라고 하는데 준영 학생한테도 박현 학생이 베프예요? 네. 네. 현 학생은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준영 학생은 네. 나는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힘들었어.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참고 잘 해냈어.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현이 좀 비밀 같은 게 있었는데 비밀이요? 네. 근데 현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한 표를 채울 수 있었는데 딴 걸로 채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얘기를 가지고 한 챕터를 채울 수 있었는데 네. 현 친구가 그거는 내 프라이버시다 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거로 했다는 얘기죠? 네. 이따 끝나고 삼촌한테만 아저씨한테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예. 선생님께서도 이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원래 자기들이 하는 일이 또 공부라는 또 일이잖아요. 네. 또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네. 관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 바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금요일마다 만났어요. 금요일마다? 네. 금요일마다 만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봤던 책들 말고 네. 글씨가 이쁘지 않은 책들, 네. 뭐 그림이 엉망인 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독립 출판물을 좀 보러 다녔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도봉구를 좀 벗어나서 네. 이제 북촌에 가가지고 이제 출판물들 조금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도 글씨가 엉망이어도 책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왜 그런 조건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뭐 글이 어때야 되고 디자인은 어때야 되고 네.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 네. 시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 준영이랑 현이 친구 책을 보면 네. 그림 일기 책이거든요. 그림 일기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독립 출판물처럼 출판을 하게 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4개월 동안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계속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도 네네. 나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이 같습니다. 과정 진행되는 동안 하나하나 던졌던 질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또 네. 내년의 사업에도 보탬이 되는 아주 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도 들었고 그 과정도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책 제목과 그 내용 그리고 어떤 취지로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되었는지 자, 한 명 한 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책 제목은 인생은 호의처럼이에요. 인생은 호의처럼. 네. 네. 그 제목이 저희 학교 선배가 네. 선배들 이 지어준 건데 네. 선배들이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그분이 인생은 호의처럼이니까 그 푼 자체가 인생은 호의처럼이었어요? 네. 이야. 한번 와보래요. 네네. 근데 갔는데 진짜 인생은 호의처럼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봤더니 호의처럼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네. 제 책은 그 의미와는 다르게 나도 호의처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자신만의 나처럼을 가질 수 있다. 너처럼 살아라. 굉장히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또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내가 나다운 호의처럼 살고 있으니까 너도 너 자신만의 준영처럼 네. 현처럼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데서 만든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책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 또 인터뷰 스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담집 같은 거네요. 대담집보다는 네네. 그냥 이야기 나눈 것보다는 네네. 그 과정들. 과정 그 자체가 네. 그 인터뷰이들의 내용도 실리고 네. 그리고 또 그 과정도 이렇게 적어놓은 책 같은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네. 가수 인순이 씨요. 가수 인순 씨를 직접 인터뷰했어요. 네. 예. 제가 페이스북을 하던 중에 인순이 씨가 네네. 지금 해밀학교라는 네네. 다문화 학교를 하고 있어서
다문화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사장을 맡고 아, 계세요. 직접 이사장을?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인순이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사장님께서 제가 페이스북 댓글로 요청을 했더니 내가 인터뷰를 해주면 넌 뭘 해줄 거냐요. 네. 그래서 저한테 토크 콘서트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날짜가 시험 하루 전날 아, 그리고 또 강원도 홍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을 했으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강원도 홍천까지 아는 그 소장님께서 태워주신다 하셔서 갔죠. 아니, 그럼 시험 전날인데도 네. 내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홍천까지 갔다. 네. 엄마가 동의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예. 토크 콘서트도 하고 네. 계속 지금까지 2년도 이어나가고 아, 굉장히 뜻깊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채연 학생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 책 제목은 학원이란 땡땡이다입니다. 학원이란 땡땡이다. 네. 네. 이 빈칸 안에는 독자마다 생각하는 학원 내용이 담겨 있을 거고요. 이 책은 저 또래 애들이 받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예.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 제가 일단은 요즘은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학원이 거의 학교처럼 필수 과정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일단은 학원은 땡땡땡이다인데 그 본인에게는 학원이 어떤 거죠? 과거에는 조금 힘든 시련이었는데 예. 이제 현재로는 이제 시험 때는 좀 힘들고 네. 이제 평상시에는 친구처럼 뭐 익숙한 존재. 아주 학교처럼 학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익숙해져 버리고 또 거기에 가면 또 만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거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얘기하신 것처럼 학원으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슬기롭게 잘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명의 듀오 작가가 그 만들어낸 책 제목이 뭔가요? 현 학생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와 준영이가 만든 책의 제목은 일기색이고요. 일기색. 네. 저희가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하고 준영이가 예전부터 함께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재밌었던 일들을 일기처럼 담아둔 책입니다. 일종의 두 사람의 추억의 공간? 그런 거네요. 네. 네. 언제부터? 그럼 유치원 때부터? 네. 아, 진짜 부러운 우정인데. 자, 그러면은 준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원래 처음에 따로 하기로 했어요. 아, 각자 책을 내기로? 네. 근데 선생님의 권유로 같이 해보라고 하셔서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일기색이라는 게 네. 무슨 의미지? 보통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합쳐놓은 거로 봤을 때 일기하고 한마디로 컬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청취자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지은 거예요? 저 원래 일기색으로 제목을 지으려고 했는데 일기색? 네. 근데 그때 준영이가 글씨체를 날렸을 때 그때 일기색으로 보여서 아, 원래는 일기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칠판에 쓰다 보니까 일기색처럼 보였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일기마다의 색깔을 넣어도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서 예. 일기색으로 한 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지의 그 디자인이 무지갯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추억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인가요? 네. 아, 그럼 이 표지 디자인도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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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무진데요. 이럴 때 오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졌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야무지고 빈틈없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 무슨 우리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뿌듯해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책을 내고 싶은 네네. 네, 욕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네, 저도 사실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질문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숨겨두고 이렇게 좀 눌러놓고 네.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이 친구들에게 선생님도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네. 아 나도 빨리 좀 책을 내봐야겠다. 이런 어떤 네. 자극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래 몰래. 네,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완성이 되면은 저희 또 북파제 한번 놀러 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요즘은 정말 책을 만들고 책을 출간하는 일이 특별한 영역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왜 죽고는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도 그냥 일반인이 독립 서점을 통해서 출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작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아, 더없이 좋은 것 같고 또 학생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네 분의 작가에게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던지고 싶은데 아, 이렇게 우리가 책 내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아, 과연 나도 책을 쓸 수 있을까? 아, 그리고 이런 얘기거리로 책을 쓰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라고 망설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 하나와 이 책을 다 만들어 오고 나서 내가 느낀 점. 각각 하나씩 호이 학생부터 얘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요. 내가 과연 쓸 수 있을까? 근데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나도 썼으니까 너도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고 이번에 저만의 스토리를 썼으니까 다음번에는 저랑 아는 동생이랑 같이 그 도전과 실패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담은 책도 쓰기로 했어요. 도전과 실패. 네. 아, 그럼 벌써부터 이제 다음 책까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쓰고 있어요. 예. 아, 이거 완전 기성 작가 못지 않은데요? 네. 자, 그러면 채연 학생은? 네, 저 또래 애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했는데 넌 왜 못해? 라는 나쁜 의미도 살짝 드러나지만 이제 뭐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예.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네. 그 소재가 그 무엇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게 하찮고 귀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친구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박현 학생은 어떤 느낀 점과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실패하거나 놀림받아도 괜찮으니까 한 번쯤은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해 주고 싶고요. 네. 느낀 점은 책을 만드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탁 만들어서 부모님을 갖다 드렸는데 저 반응이 어떠셨나요? 부모님이 네. 저보고 이렇게 작은 게 책이냐고 했던 좀 마음이 아픈 네. 아니에요. 말씀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밤에 몰래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언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책까지 만드는 작가가 되었을까라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다음에 살짝 시간이 지난 뒤에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준영 학생은요? 제 또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서 할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방송도 처음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다들 긴장했던 인상이 역력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예, MC 마음이 놓입니다. 자, 그리고 책을 출간을 한 것을 기념하는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고 들었어요. 야, 완전 이거 기성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9월 15일 날 도봉구 평화문화진지에서 책 축제를 벌였는데 그날 저희 북팟도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느라 저는 참석을 아쉽게 못했어요. 그날 출판 기념회도 하고 책 소개도 하는 시간을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땠어요? 이렇게 남들한테 앞에 작가로서 서보니까.
저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저도 이전에 책을 하나 쓰긴 했었어요. 네. 그 명언에 관한 책. 명언에 네. 네네. 근데 그게 아닌 진짜 오직 제 이야기를 가진 책을 쓰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웠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던가요? 네, 그렇죠. 네. 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아요. 사진 좀 남겼어요? 네. 네. 저도 그 행사에 참여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이따가 사진으로나마 한번 그 감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채연 학생은 어땠어요? 일단 이 책축제라는 게 책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번 축제는 이게 책 축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책이 잘 안 팔렸거든요. 그 장소에서 직접 책도 판매도 했어요? 네, 판매도 했는데 네. 잘 안 팔려서 네. 하필 그때 비도 오고 해서 네. 네,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나는 이런 책을 만들었고 또 당당히 작가다라고 이렇게 알릴 수 있어서 또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날 이제 날씨가 좀 좋았다면은 채연 학생이 책을 더 많이 팔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또 2번, 3번의 책을 또 내면서 점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듀오 작가님들 이번에는 준영 군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책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호이 형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네. 그 현 학생은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티격태격했지만 마지막에 만들고 나더니 굉장히 뿌듯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나 혼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죠? 출간회를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출판할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 부모님들도 와주셨어요?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네. 부모님도 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셨는데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집안에 대들보로 그렇게 각인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뿌듯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이었다고 하더라도 눈물이 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중학생이 책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혹시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와줬나요? 네, 없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친구 없다는 뜻인가, 안 왔다는 뜻인가요? 없습니다. 노 코멘트? 선생님, 여기 출간회 할 때요, 출판 네. 기념회 할 때 네. 그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네, 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그 참여하신 그 시민분들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도 이렇게 책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책을 팔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른분들도 포함해서 남녀노소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네. 관심도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맞아요. 네, 하셔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자신감을 한번 얻고 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제 책 축제를 통해서 어엿하게 이제 작가로서의 이제 자기 자리를 세웠는데요. 이게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선행학습하는 친구가 있듯이 호이 작가가 이미 라디오 섭외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선방을 치고 나갔는데 미래의 유명 작가를 이게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계속 책을 쓸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책으로 쓰고 싶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아는 동생이랑 네네. 교정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도 쓰고 싶고 또 인터뷰 기술에 대한 인터뷰 스킬에 대한 그런 책도 쓰고 싶다는 인터뷰 생각이. 스킬. 네. 아까 전에 저 호이 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오프라 윈프리하고 네. 손석희 맞아요. 앵커라고 하셨는데 방송을 보면서 그런 스킬들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인터뷰하는 거. 그쵸. 예. 또 다음 책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네, 채연 학생. 네.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네. 뭐 이런 책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데에 더 알아보고 싶고 이제 책에 이제 관심이 생겼으니까
읽어보고도 싶고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읽긴 했지만 이제 한창 중학교 때보다 더 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앉아서 이제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책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왜 다작, 다독, 다상량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책을 잘 쓰고 싶으면 그만큼 또 독서량을 늘려서 지식의 외연을 넓히고 또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그런 것들도 연마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현 학생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가라는 꿈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을 보느라 책을 많이 안 보는데, 이번에 이 책을 만들면서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네. 책을 많이 읽고 또 책을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준영 군요. 저는 현이랑 제가 어렵게 책을 썼는데 이렇게 팟캐스트에 출연 요청이 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네, 저희도 기쁩니다. 아마 다들 이 팟캐스트 방송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을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것보다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해 줬고요. 그래서 이 청취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정보도 얻고 또 재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한 40분 정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라디오 방송은 해봤지만 네네. 팟캐스트는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공간도 새롭고 네.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채연 학생은 어땠어요? 어딘가에 이렇게 직접 출연해 보지가 않아서 좀 떨렸는데 네.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스튜디오가 생겼는지도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닷새간의 연휴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연휴의 기쁨도 잠시,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찌뿌둥하고 또 무기력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긴 연휴 끝에 일상으로 복귀한 북팟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북팟과 함께 잠시 쉬어가시면서 일상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화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요즘은 책을 출판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등단을 하거나 또 대형 출판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독립출판, 일일출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낼 수 있게 됐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성 출판물에 비해 훨씬 더 개성 넘치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북팟 청취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오늘 북팟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책을 출판하게 된 아주 특별한 작가 4분을 모셔봤습니다. 도봉구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메이커스 프로젝트를 통해 책을 출간한 청소년 4분의 작가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4명의 작가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북팟에 오신 게스트들 중에 최연소예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분위기가 너무 밝고 좋았고요.
그리고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을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서 MC로서는 상당히 충격인데